여기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맛집 추천을 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원주에서 유명한 맛집들을 직접 맛보고 제가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는 영상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고 있는 집은 원주 맛집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집입니다. 그럼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지극히 주관적으로요. 평일인데도 줄을 서고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배고프다. 오빠 배고파? 냄새 맡으니까 좀 배고픈가요? 어때? 전혀 배 안 고파요. 오빠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의 안 땡기잖아. 일어난 지 2시간밖에 안 돼요. 언제나 그랬듯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결과물은 그에 반비례를 하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웨이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약 7, 8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독특한 내부 인테리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반신의 각기를 들고 있는 저한테는 저 자리가 매우 좁아 보입니다. 신혼부부라는 가게 이름답게 왠지 모르게 옛날 신혼부부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총 3가지 메뉴를 시켰습니다. 떡볶이, 돈가스, 그리고 김치볶음밥. 가장 대표 메뉴입니다. 이게 4,500원. 미친다. 가성비 대박이다 진짜. 양배추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성비가 대박인지 아닌지 그걸 네가 어떻게 합니까? 쌀떡에 멜떡이야? 되게 부른 줄 알았었는데 되게 퍼진 줄 알았어. 떡이 되게 퍼진 줄 알았어. 쌀떡에 멜떡. 뜬금포 질문에 갑자기 온몸이 경직됩니다. 50대 50의 확률입니다. 밀떡이야 밀떡. 아 그래? 유튜브 인생 최대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는데요. 똑같이 냄비에서 조리하는 즉석떡볶이 느낌과는 좀 거리가 멀고 약간 국물떡볶이 느낌이랑 더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떡볶이와 쫄면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성비로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6,000원짜리 돈가스입니다. 소스 맛이 너무 달거나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돈가스 맛보다 조금 더 연하고 돈가스와 밥이 조금 더 많이 준다는 느낌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제가 유치원 때예요. 30년도 더 전에 달인방이라는 돈가스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그 맛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거는 김치볶음밥인데요. 결론적으로 대표 메뉴 중 하나라고 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단 밥이 조금 지른 느낌이고 김치 자체가 덜 익은 김치라서 김치볶음밥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부족하고 오히려 달짝지근한 맛이 조금 강조된 것 같습니다. 비단 김치볶음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식에서 단맛이 많은 편입니다. 애초에 특출난 맛집이라기보다는 가성비 때문에 찾는 집이라는 느낌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이 세 메뉴가 다 합해서 16,000원이라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분식집들의 가격대가 보통 이 정도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일부러 와야 한다는 느낌은 솔직히 전혀 받지 못했어요. 음식 야 솔직히 말해서 평범했어요. 평범했는데 가성비로 먹는 거니까는 많이 그건 있어. 쳐놨거든? 김치볶음밥 이게 더 맛있어. 아 내가 한 거? 근데 여기 후기 보니까는 어릴 때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와도 맛은 그대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맛은 안 변하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 맛이 안 변하는 것도 맛이 있어야 장점이겠죠.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풍자가 인정한 맛집이라고 최근에 더 핫해지고 있는 맛집입니다. 하지만 풍자가 인정하든 백종원이 인정하든 간에 본인이 먹었을 때 맛있어야 본인한테 맛집이겠죠. 이곳은 제가 원주 맛집 조사를 할 때 치열하게 2위 자리를 다투던 집입니다. 네이버에 보리밥집이라고만 쳐도 여러 개의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원주를 본거지로 둔 유명한 체인점입니다.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하고요. 소쿠리 위에 각종 나물들과 강된장이 정갈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먹는 나물들은 제주도에서 공수해 온다고 하네요. 육지에서 나는 나물이랑 뭐가 다른지 알아야 화들짝 놀라기라도 할 텐데 아무튼 몸에 좋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청국장, 녹두전, 도토리묵, 우렁이 무침 등의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하며 그 중에서도 아주 걸쭉하고 구수한 들깨백숙 반마리가 핵심적입니다. 값싼 가격에 저 많은 양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가성비 대박 맛집 보릿고개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만은 불과 3년 전까지 1인에 만원이었던 게 지금은 무려 40%가 인상돼서 1인에 14,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싸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성비가 대박이다 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아삭한 녹두전이 등장합니다. 이것저것 다 주는 그야말로 막 퍼주는 집입니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은 녹두전을 서비스로 또 준다고 하는데 막 퍼준다고 했지 맛있다고 한 적은 없어서 굳이 SNS에 올릴 것까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밑반찬 중에서는 입맛을 돋구는 새콤한 우렁이 무침과 그리고 도토리묵이 제일 맛있었는데요. 특히나 도토리묵은 그 탄력이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 퀄리티나 메뉴 구성이 좋은 것은 같은데 그래도 메인 메뉴인 보리밥을 리뷰를 해야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단점이라면 보리밥에 보리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과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개인적인 단점이 아니라 그냥 단점이 맞네요. 그리고 강된장보다는 고추장으로 비벼 먹는 게 더 좋은 인간 입장에서는 약간 밋밋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인간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나물들이라 그런 시키지도 않은 짓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짜지 않고 무난하고 배불리 먹기에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박 맛집인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와, 존맛이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와, 건강해졌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원주 맛집보다도 병원을 가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기교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한 집이니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셔도 후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봉화산 설렁탕입니다. 이 집에 관해 리뷰를 하기에 앞서 제가 자신있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설렁탕집은 맛집이 없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사골국물에 손님들이 간을 직접 해먹기 때문에 국물을 소금범벅으로 만들지 않는 한 네가 먹고 있는 그 집이 바로 맛집입니다 라고 할 뻔했지만은 야, 그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골 굽는 냄새가 진짜 진동을 하네. 엄청 이제 진하다는 거지. 이 집은 사골의 구수한 냄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풍기기 시작합니다. 매장 입구도 아니고 무려 주차장까지 풍기는 사골 냄새. 이 집 사골 국물의 깊이감에는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네, 사골 뚝배기가 주차장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순수 소뼈만을 이용해서 10시간을 푹 끓여냅니다. 소금 간을 많이 치지 않아도 깊게 우려낸 뽀얗고 구수한 국물로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국물이 진합니다. 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심심해? 국물 음식은 약간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맞아. 하자. 겉절이는 달짝지근하면서 아삭한 게 맛이 나고 깍두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설렁탕집 깍두기 맛입니다. 뭐 그러든 말든 간에 아삭한 겉절이와 함께 떠먹는 뜨끈한 국밥은 그 자체가 구수하고 든든합니다. 봉화산 설렁탕은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약주 한잔 하신 분들이 해장하러 가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렁탕뿐만이 아니라 갈비탕으로도 매우 유명한 집인데요. 하루에 100그릇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야, 얼마나 매출이 많았으면은 무려 100그릇이 한정이라니. 참, 연중무휴 24시간 동안 영업하는 게 혹시 100그릇을 다 못 팔아서 그런 걸까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주에서 꽤나 유명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먹고 왔습니다. 설렁탕이라는 음식이 어느 집을 가나 와 소리가 나올 만큼 차이가 느껴지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큰 기대를 갖고 가면은 무조건 실망하는 법입니다. 그냥 시원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 또는 지인들과 소주 한잔 들이키고 해장하러 가기에 좋은 곳, 봉화산 설렁탕입니다. 이게 장이 좀 숙성이 좀 많이 돼가지고. 지금 가는 집은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했던 집입니다. 평소에 대기 순번이 있을 정도로 웨이팅이 많은 집이라고 하는데 역시 평일에 여행할 수 있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 최자로드에 나왔던 맛집이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본 적이 없어서 내 알 바는 아니고 일단 내가 맛있게 먹어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원주에서 먹었던 맛집 중에서 가장 잘 먹고 간 집입니다. 까치동지. 이야, 저만 느끼는 건진 모르겠지만 이름부터가 뭔가 순수하면서도 굉장히 정겨운 게 가게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식사 한 끼 하고 싶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좋아. 오징어는 다 익은 것 같은데. 알탕은 아직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맛있게 익을 때까지 푹 끓여줍니다. 골고루 줘. 맛있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벌써부터 입맛에 군침이 돕니다. 오. 알탕 먹어보니까 어때? 회가 아니라 명태알은 원래 저렇게 생겼습니다. 알과 고니는 따로 추가할 수도 있는데 푸짐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마음껏 드셔도 그만큼 양이 충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짐하게 들어간 해산물. 알이 진짜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원주를 여행하면서 지친 체력에 몸보신을 하고 갑니다. 국물은 생각보다 간이 진하지 않아서 짜지 않고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와 할만한 느낌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얼큰한 국물과 함께 풍부한 해산물로 인해 그 깊이감이 더해집니다. 밥 2공기가 뚝딱 들어갑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까치둥지. 비록 사장님의 아우라는 까치둥지라는 이름과 정확하게 반비례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밖으로 나가서 친구부터 만들고 오셔야 됩니다. 가면 될까요? 고기를 굽는 냄새와 숯불 냄새에 군침이 도는 이 골목은 어디일까요? 구수한 고기 냄새가 저희 입맛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중앙시장의 소고기 골목입니다. 치악산 자락에서 자란 한우들을 사용하여 맛도 더욱 일품이라고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 다른 간판들의 수많은 집들이 저를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차피 똑같은 한우를 납품받아서 불에 구워 먹는 거는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비슷하겠죠? 여기는 소고기 골목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40년 전통의 1호집입니다. 영업하시죠. 그냥 다른 이유를 다 제쳐두고 그냥 유명하다고 하니까 기분 탓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거를 잠시 깜빡하고 생각만큼 분주하지 않은 식당 풍경에 저도 모르게 발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살치살 기준 180g에 45,000원이라고 하니 뭐 이 정도면은 가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는 살치살과 모든 구이를 주문했습니다. 각각 45,000원 그리고 35,000원씩 해서 총 80,000원입니다. 육질과 지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선홍빛을 띠는 살치살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잘 나오는데? 치르르 소리를 듣고만 있어도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참, 일단 한 입 먹어봐야겠죠? 살치가 진짜 맛있어. 야 육즙 장난 아니다. 진짜? 야 녹는다 녹아 진짜 입에서. 거짓말. 녹아. 웬만해선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잘 익은 살치살을 넣자마자 우와, 육즙의 구수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육질도 얼마나 부드럽던지.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고로케를 먹고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 연예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던 순간인데요. 오늘은 고생 별로 안 했어. 그리고 모든 고기를 먹어보았습니다. 살치살에 풍미 가득한 육즙으로 인해 제 가슴속에는 감동의 눈물샘이 고였었는데요. 이 모든 고기로 인해 가슴속이 싹 다 말라버리는 요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익었어 안에? 안에 안 익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살치살이 훨씬 맛있다. 그니까. 짠. 모든 고기에는 치맛살, 엎진살, 부채살, 차돌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차돌박이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서는 미디움으로 구웠음에도 상당히 질긴 느낌이었고 소고기 특유의 구수한 육즙을 잘 느낄 수가 없었어요. 단품 메뉴와 세트 메뉴의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분명한 거는 살치살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10,000원 더 내고 무조건 단품 메뉴만 시키세요. 보통 한우라 하면은 강원도 횡성을 많이들 떠올리지만 같은 치악산 자락을 공유하고 있는 원주 또한 한우가 유명하다는 점.
그 한우 소고기집 중에서도 제가 갔던 1호집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서 제가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는 1호집이 추천을 많이 받은 집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 추천을 많이 받았다는 1호집은 원주 문막에 있는 이름만 똑같은 다른 1호집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갔던 집이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많은 맛집들이 모여있는 원주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이 자리를 무려 40년 이상을 꿋꿋하게 지켜온 칼국수집.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면은 정말 서운하죠.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칼국수와 칼만두를 시켰습니다. 칼만두는 칼국수에 만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때? 국물에 김맛이 굉장히 그치, 국물 되게 깊지. 김맛, 깊은 맛이 아니라 김맛이. 아, 김? 제 와이프가 말하는 깊다라는 의미는 김이 정말 많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싸하게 들어오는 겉절이의 아삭함과 시원한 칼국수 한 입의 조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부들부들한 수제비를 호로록 삼킵니다. 칼국수 면발이 일정하지가 않아 후루룩 하면서 먹는 맛이 아주 감칠맛이 돕니다. 면을 비교적 오래 삶은 편이라서 꼬들꼬들거리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울퉁불퉁한 수타 면발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바로 특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수타로 만든 멸치국물 베이스에 다량의 김이 첨가된 느낌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아는 국물 맛이라는 점인데요. 분명한 건 맛있게 먹긴 했으나 굳이 멀리서 찾아와야 할 이렇다 할 이유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날씨 추운 날에 따뜻한 국물과 함께 무난하게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싶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꾸밈 없는 맛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건 사실 잘 못 느꼈어. 그치. 굳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먹을 건 아니고. 근데 나는 가성비 사실 되게 내가 아까 좋았던 거짓말했는데 게 줄 안 서. 근처에 있는 신혼부부집과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에 할머니 댁에서 먹었던 맛이라는 평가가 자자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할머니 음식들 뭔진 모르겠지만 저도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까치둥지를 제외하고는 추후에도 생각이 날 정도로 기억에 남았던 집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6집 모두 이렇다 할 와 소리 나는 맛집이라기보다는 가성비나 양적으로 풍부한 성격의 집들이라는 느낌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6집들이 원주를 대표하는 집들이라고 제가 단정할 순 없지만 이름이 똑같아서 잘못 들어간 1호집 빼고는 원주 맛집 추천 탑10 안에 들었던 집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맛집에는 정답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병국의 밥상 원주편이었습니다.